저의 첫 파리 여행은 겨울이었고 신혼여행 역시 겨울에 스위스를 걸쳐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파리 가면 볼 거 없지 않아? 뭐하러 겨울에 가?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해서 겨울에 다녀왔어요. 첫 파리 여행 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때 겨울 파리의 매력에 빠져 신혼여행으로도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정을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파리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여행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겨울 파리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고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파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요? 나 겨울 여행 좋아하네 라는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지요.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겨울하면 크리스마스가 빠질 수 없겠죠. 유럽은 보통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하는 곳이 많아요. 파리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곳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띨리이 광장 마켓입니다. 파리 최대 규모로 대관람차, 회전목마 등 다양한 놀이기구도 볼 수 있어요. 시즌별 축제 기간이면 이곳에 항상 놀이기구가 들어서는데 매번 어떻게 옮기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와플, 크레페 등 다양한 음식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먹어봐야 되는 뱅쇼가 있어요.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방쇼인데 방이 프랑스어로 와인이라는 뜻이고 쇼가 뜨거운이라고 뜻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와인이에요. 이 뱅쇼에는 재미있는 유럽권 문화가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마다 고유의 잔이 있어 이걸 모으는 재미가 또 있어요. 뱅쇼를 주문하면 보통 잔에다가 주는데 이 잔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도 되고 다시 돌려주면 일정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몇 곳을 돌면서 마음에 드는 잔이 있으면 기념품으로 챙겨가시면 특별한 추억과 기념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파리 시청사 마켓입니다. 파리 시청사 건물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이곳이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으로 꾸며지면 정말 멋져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과 오락거리를 즐길 수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또 볼만한 것이 다양한 오너먼트를 구경하는 것이에요. 개성 만점의 장식품들과 수공예로 만든 제품까지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식품들을 파는 작은 나무 부스를 살레라고 합니다. 살레란 프랑스어로 산장, 목조 오두막집이라고 부르고 스위스의 전통 가옥을 또 살레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마지막은 노트르담 대성당 마켓입니다. 비교적 작은 마켓이지만 주요 관광지들과 접근성이 좋아 가다가 들리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 무료 미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다만 굉장히 붐빌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오는 게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브 미사는 오후 4시, 오후 8시, 오후 11시 그리고 자정 미사가 있었고 크리스마스 당일 미사는 아침 8시 반 미사가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겨울 파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스케이트장입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그랑빨레가 있어요. 파리 올림픽 때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진행되던 곳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친근한 곳이죠. 근데 원래 여긴 뭐 하는 곳인데 여기서 올림픽 경기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곳은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지어진 곳으로 원래도 전시와 박람회의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서울로 비교하면 코엑스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어? 실제로 현재도 이곳에서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겨울에는 전시와 박람회 대신에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니 겨울에 파리에 간다면 꼭 가봐야겠죠? 낮에는 유리돔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덕분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저녁에는 조명과 음악으로 화려하게 변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띨리이 광장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어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용 구역이 따로 있어서 가족끼리 방문하기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띨리이 광장은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라데팡스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띨리이 광장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마켓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크리스마스 마켓과 스케이트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라데팡스는 파리 시내에서 아리알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고 역사적인 건축물보다 초고층 현대식 빌딩 사이에 위치해 있어 여행객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15구와 7구처럼 구청 앞에서 스케이트장이 열리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게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공연 좋아하세요? 파리에서 보는 공연은 또 다르죠. 한 번쯤 그런 거 꿈꾸지 않나요? 웅장하고 화려한 오페라 극장 안에서 클래식한 공연을 보고 있는 격식 있는 내 모습, 저만 그런 거예요? 겨울에 파리에 가시면 이런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주는 그런 분위기와 복장 등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클래식한 공연들이 있거든요. 겨울에 파리에 가신다면 호두깎이 인형이나 백조의 호수 등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 볼 수 있는 발레 공연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뮤지컬 공연도 보통 11월에서 1월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가신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못 보시면 다음에 또 겨울에 파리에 와야 되거든요. 파리에서 공연은 장르에 따라 샤틀레 극장, 꽁그레 컨벤션, 오페라 가흐니에 등에서 관람할 수 있으니 여러분 여행 일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연을 선택해 보세요. 이외에 파리의 주요 백화점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라파에트 백화점이 정말 멋지거든요. 선물 사러 가시는 김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보시고 7층으로 올라가시면 파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망대도 있어요. 이 정도의 전망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은 아마 라파에트 백화점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슈드 노엘 등 겨울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는 재미도 있어요. 비슈드 노엘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통나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과거의 유럽 가정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벽난로에 큰 장작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장작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디저트입니다. 파리 빵집을 방문했을 때 이 비슈드 노엘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연말에 비슈드 노엘을 먹는다면 연초에는 갈레트 델 루아라는 케이크를 먹어요. 번역하면 왕의 케이크라는 뜻인데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날을 기념해서 먹게 되었다고 해요. 이 케이크에 재미있는 문화가 또 있어요. 케이크 중 한 조각 안에는 작은 도자기 인형이 들어있는데 케이크를 잘라 먹다가 그 조각을 뽑은 사람은 그날의 왕이나 여왕이 되어 축하를 받습니다. 이 도자기 인형을 따로 컬렉션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말이나 연초에 파리를 가시면 이런 디저트를 맛보시면서 파리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행 기간이 겨울이라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취소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세요.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겨울 파리가 갑자기 그리워져서 항공권까지 알아봤다니까요. 자, 그래도 겨울의 파리는 여름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상황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큰 차이는 아무래도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파리의 겨울은 여름과 달리 해가 짧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요. 한국처럼 막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은 아니지만 해가 없으면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랑 패딩이나 바람막이 그리고 스카프와 같은 목을 보호해주는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를 잡으실 때는 난방 체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호텔이라면 웬만큼 난방이 되겠지만 파리 여행 가시면 에어비앤비를 많이 예약하시잖아요.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집들은 우리나라처럼 온돌식 보일러가 없어요. 대부분 라디에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에이터의 작동 유무나 개수를 확인해 주는 게 좋고 온수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온수가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할당량을 사용하게 되면 온수를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파리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에서 갑자기 찬물이 나와 놀랐었는데 이때도 온수를 데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였어요. 이걸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파리는 춥고 해도 짧지만 그만큼 다른 계절에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이 존재해요.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나만의 새로운 취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름에만 파리에 가시는 분들보다 여러분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결국 겨울에 파리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진짜 특별한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자, 이번 영상을 보고 겨울에 파리에 가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파리의 매력에 흠뻑 젖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아비앙또!